엄마 잘못이 아니야. 빈예서. 현 가왕 시즌 3위 주인공. 가장 뜨거운 이름. 그리고 이번 주 무대에서 그녀는 별표 최숙자의 모녀 기타를 재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고편은 난리가 났다. 전설을 건드린다. 감히 그 노래를? 그 곡은 너무 무겁다. 댓글은 칼날처럼 갈라졌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내게 저 문장이 왔을까? 다음 날 오후, 방송국 리허설실은 차가운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스태프들은 웃으며 지나가지만 눈빛은 어디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누군가의 작은 기침 소리도 주위로 들릴 정도였다. 구석에서는 무대 감독이 이어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조명팀은 유난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빈예서가 들어왔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보던 것보다 더 조용했다. 화려한 옷도, 과장된 미소도 없었다. 검은 후드집업에 단정한 머리, 눈동자는 여전히 맑았지만 어딘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역시 주인공이라고 속삭였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봤다. 손등에 힘줄이 미세하게 솟아 있었다. 긴장이다. 혹은 다른 무엇. 기자님. 그녀가 먼저 나를 불렀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혹시 어젯밤에 메시지 받으셨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묘하게 떨렸다. 뭐라고요?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 문장을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빈예서는 내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 말했다. 오늘 무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허설 벨이 울렸다. 문이 닫히고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나는 정신없이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무대 위에는 단 하나의 악기가 놓였다. 기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타는 일반 기타처럼 보이지 않았다. 바디 한쪽에 작은 흠집이 있었는데 그 흠집 주변이 손때로 달아 반짝였다. 마치 누군가가 오래도록 같은 지점을 쓰다듬어 온 것처럼. 무대 감독이 말했다. 빈예서 씨 기타 바꾸실 건가요? 새 기타로도 준비돼 있는데. 빈예서는 고개를 저었다. 이걸로 해야 돼요. 그 한마디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 들어 있었다. 리허설이 시작되자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모녀 기타는 원곡 자체가 서사가 있는 노래다. 모녀의 엇갈림, 후회, 그리움, 보통은 그 감정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런데 빈예서는 첫 소절부터 다르게 들어갔다. 기타 스트로크가 너무 조용했다. 마치 누군가 밤의 울음을 참으며 문고리를 잡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낮았다. 낮다는 건 음력이 아니라 감정의 위치가 깊다는 뜻이었다. 첫 가사 한 줄이 나오자 리허설실에 있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녀는 울부짖지 않았다. 대신 숨을 섞어 불렀다. 가사 사이에 단 한 번씩 멈칫하는 그 호흡이 누군가의 용서받고 싶은 마음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진동했다. 나는 소리 나지 않게 화면을 켰다. 또 메시지. 그 기타. 엄마가 들고 있었어. 이번에도 저장되지 않은 번호. 손이 차가워졌다. 머릿속이 하얘지다가 단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다. 빈예서의 가족사. 늘 떠돌던 소문. 그녀가 어릴 때 어머니와 크게 헤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말해도 곧 삭제되거나 묻혔다. 누군가가 일부러. 나는 리허설이 끝나자마자 빈예서를 붙잡았다. 그 기타, 누구 거예요? 내 질문은 무례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못 참았다. 빈예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거였어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정확히 말하면 엄마가 가져가라고 했던 거예요. 왜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늘 그랬거든요. 내가 선택한 길 때문에 자기 탓이라고.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게 웃었다. 웃음인데 웃는 게 아니었다. 근데 사실 엄마 잘못이 아니었어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어젯밤 메시지와
그녀의 말이 겹쳤다. 그럼 그 메시지는? 내가 말끝을 흐리자 빈예선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몰라요.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근데 오늘 무대 끝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생방송 당일. 관객석은 뜨거웠다. 카메라가 돌아가면 사람들의 표정은 더 밝아지고 조명은 더 화려해졌다. 하지만 무대 뒤 대기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스태프들이 속삭이며 지나가고 누군가는 물을 들이켜며 손을 떨었다. 무대 순서가 다가오자 빈예선은 거울 앞에 앉았다. 메이크업이 끝났는데도 눈가가 약간 젖어 있었다. 울었는지 땀인지 모를 만큼 희미했지만 그녀는 손등으로 닦아내지도 않았다. 떨리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떨리는 게 아니라 그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 오늘은 엄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서요. 엄마가 오셨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기타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쪽 포켓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 내게 보여줬다. 접힌 종이를 펼치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숙자야, 너도 울지 마. 천국은 조용하단다. 순간 내 목이 마비된 듯했다. 숙자, 최숙자, 모녀 기타의 원곡 가수, 전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름. 이걸 어디서?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빈예선은 종이를 다시 접었다. 모르는 번호로 왔어요. 어젯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기자님이 받은 메시지랑 비슷한 거죠? 그 순간 방송국 스피커에서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음 무대는 현 가왕 시즌 3위 주인공 빈예서입니다. 대기실 문이 열렸고 뜨거운 환호가 밀려들었다. 빈예서는 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향해 걸어온 사람처럼. 무대 위 조명이 그녀를 감쌌다. 관객들은 그녀가 첫음을 내기 전부터 소리쳤다. 하지만 빈예서는 관객을 보지 않았다. 대신 기타를 바라봤다. 그리고 손끝으로 그 흠집 난 지점을 살짝 만졌다. 그 작은 동작 하나로 나는 확신했다. 이 무대는 경연이 아니라 의식이다. 누군가를 불러내고 누군가를 보내주는 아주 조용한 의식. 기타가 울렸다. 그리고 빈예서가 노래했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원곡에는 없는 가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말로 노래를 시작했다. 순간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지만 곧 숨죽인 정적이 덮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 이 무대는 편곡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것을. 가사는 원곡의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계속 어긋났다. 원곡이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물을 때 빈예서는 그때도 최선이었다 고 답했다. 원곡이 미안하다에 머물 때 빈예서는 용서한다로 넘어갔다. 그러다 2절 끝에서 갑자기 기타가 멈췄다. 마이크도 반주도 모든 소리가 끊겼다. 정적 2초, 3초. 그 사이 빈예서는 아주 낮게 말했다. 노래가 아니라 말이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그 순간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원래 예정된 영상이 아니었다. 스태프들이 놀라 뛰어다니는 그림자가 보였다. 하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다. 흑백 영상 속 젊은 여자가 기타를 안고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손목에 작은 점이 있었다. 빈예서가 아까 보여준 사진에서 봤던 그 점. 그리고 화면 자막이 떴다. 1998년 최숙자 모녀 기타 데모 녹음 현장. 관객석이 숨을 삼켰다. 최숙자? 데모? 1998년. 이게 왜 지금? 빈예서가 다시 기타를 쳤다. 이번엔 더 또렷하고 더 밝았다. 이상하게도 슬픈 곡이 갑자기 빛을 띄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지 않았다. 대신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가능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마지막 후렴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힘을 주지 않고 가장 강하게 말했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내가 엄마를 사랑해. 노래가 끝나자 관객은 폭발했다.
환호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빈에서는 박수를 받으며 고개 숙이지 않았다. 대신 스크린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나는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가 조명 아래서 별처럼 반짝였다.